안녕하세요. 외과의사입니다. 오늘은 5월 23일 일요일입니다. 오전에 일을 좀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괴사성 근막염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. 이 괴사성 근막염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근막이란 것이 이제 괴사가 돼 간다는 뜻이거든요. 특히 이게 우리 항문 주위에 우리 회음부 항문 주위에 생기는 괴사성 근막염을 포니에르 갱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괴사성 근막염 안에 속하는 포니에르 갱근이라는 병은 이 항문 주위에 이제 괴사성 근막염이 생길 때 이렇게 명명하거든요. 이 괴사성 근막염은 근막을 따라서 염증이 쫙 퍼지거든요. 빨리 퍼지기 때문에 우리 근막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, 우리 피부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잡아서 당겨 보면은 이렇게 당겨지잖아요. 이럴 때 근육이 안 잡혀지고 근육 위에 피부와 피하 지방층이 잡히거든요.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층이 바로 근막층입니다. 근육을 둘러싸는 막층이거든요. 그 위에 피부와 피하 지방층은 당기지만 그 밑에 근막층은 당기질 않아요. 근막층이 만져지는 건데, 이 근막층은 근육을 따라서 쫙 덮여 있기 때문에 근막에 감염이 되면은 빨리 위로 퍼져나가는 그런 성질이 좀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피부를 보면 피부에 피부층이 있고 피하 지방층, 근막층이 있고 여기에 근육층이 있습니다. 이 감염은 여기 근막층에 여기 이제 근막층에 감염이 돼서 쭉 이 근막을 따라서 쫙 퍼져나갑니다. 쫙 퍼져나가는 문제가 있죠. 위에 피부는 또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. 피부는 요래서 여기 병이 생기면 여기만 조금 문제가 있고 밑에 근막층으로는 쫙 퍼져나가는데 위에 피부는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. 좀 늦게 따라오죠.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병이 있어서 발가스름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근막은 더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막을 따서 빨리 퍼져나가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네크로타이징 파시아티스, 괴사성 근막염이라 하고, 또 요게 항문 주위에 생겼을 때 포니에르 갱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. 그래서 이런 병이 생기면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. 얘가 이제 이 병이 생기면 많게는 한 절반 정도,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. 이게 되게 위험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병은 특히 이제 당뇨나 어떤 간경화나 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한테 잘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, 여러 가지 뇌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워 계셔가지고 거기에 욕창 같은 게 생기면 그게 또 감염이 돼서 쫙 퍼져나가는 그런 특징도 한 번씩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조금 또 그렇게 누워 계시다 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, 이게 나중에 또 퍼져가지고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생기면 수술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. 우리 외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이게 피부가 발가스름하고 발적이 돼 있고, 열이 나고 이러면 이거 최소한 봉화지겸 어떤 피부에 감염이 생긴 건데, 이게 근막염으로 퍼지지 않았나를 CT나 이런 걸 찍어 보면 보이거든요. 보이고 그 근막을 따라서 염증이 생겨 있고, 어떤 경우는 근막에 그 공기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어떤 균에 따라서 그런 게 생기고 하면 이건 10중 8구 괴사성 근막염, 그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죠. 이게 생기면 우리 환자분인데 열도 많이 나고 아프고 또 혈압이나 맥박도 빨라지고 어떤 폐혈증,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리는 폐혈증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폐혈증이 나타나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이 병에 걸리면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. 폐혈증이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. 그 피부 병변에 이제 생긴 피부를 다 잘라내주고 근막을 다 절개를 해서 고름 같은 걸 다 빼주고 씻어주고 소독해주고 해야 됩니다. 이게 또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오늘 하고 한 2, 3일 뒤에 상태를 봐가면서 또 이게 더 퍼져나가면 더 위로. 아까 이제 항문 주위에 생기는 걸 포니에르 갱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거기에서 생겨서 조금은 첫날 절개를 하고 지켜보다가 며칠 뒤에 더 진행되면은 이게 사타구니로 올라오고 배 위로까지도 올라오거든요. 배를 덮는 근막까지도 올라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
더 올라오면 이제 사타구니도 더 째고, 또 더 올라오면 배도 째고, 더 올라오면 또 이 가슴 부위에 있는 피부까지 다 절개하고, 등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등에 있는 척추 따라서 척추에 있는 피부 밑에 근막 따라서 쫙쫙쫙쫙쫙 올라가고, 다리로 아랫다리로도 퍼져나가고 합니다. 그래서 주로 이제 항문 주위에 생기기 때문에, 항문 주위에 생기면 항문에 좀 절개했다가 뭐 상체로 올라오고, 또는 하지 다리로 이제 다 퍼지고, 이렇게 서해부로 따라오고, 항문과 직장 따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,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또 우리 항문의 괄약근이나 이런 걸 침범하게 되면 변도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. 또 변 나오는 것 때문에 이 근막염 상처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, 그렇게 되면 또 결국 항문을 바깥으로 장루를 만들어서 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게라도 해서 감염을 조절하고 해야지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 사이에 환자 상태가 아까 뭐 폐혈증이라고 했잖아요.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게 다 안 좋게 되면은 중환자실에 가서 또 집중 치료를 해야 됩니다. 주구장창 집중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또 항생제도 많이 쏟아부어야 되죠. 이게 또 균이 한 종류인 것도 있지만 여러 종류인 것도 있어요. 우리 뭐 흔히 말하는 대장균이나 뭐 포도상구균, 뭐 연쇄상구균 이런 것도 있고, 또 뭐 클로스트리디움 하는 것, 그런 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는 이제 광범위 항생제를 또 투여하고, 뒤에 균이 동정되면은 또 그에 맞춰서 또 바꿔주고, 그래서 이게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상처 또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, 씻어주고 소독해주고, 그런 게 계속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뭐 입원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죠. 입원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환자의 생사도 문제거니와 입원 기간도 오래 걸리고, 어떤 치료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. 물론 나중에 그를 다 낫고 나면은 이게 아까 피부를 다 절개하고 절제해낸다 했잖아요. 그 어떤 그런 결손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그거는 또 나중에 피부 이식까지 해서 또 상처를 또 덮어주고 해야 되는 경우도 나중에 생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요즘 뭐 당뇨나 간경화 있고, 또는 뭐 요양병원에 뭐 누워 계시는 분이라든지 뇌졸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워 계시는 분이 어떤 욕창 같은 게 생기든지 하면은 또 이런 게 포니엘 갱그린, 괴사성 근막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종종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좀 드물다고 했는데 요새는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. 자주 있어가지고 우리 큰 병원에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자주 옵니다. 자주 와서 응급수술도 하고 또 여러 번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더라도 그런 욕창이 있는,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면 욕창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. 대부분 생기거든요. 생기는데 더 진행되는지 안 진행되는지를 잘 관찰하시고, 혹여 이제 감염의 소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셔가지고 꼭 오셔서 그 괴사성 근막염이나 이런 게 안 생기도록 또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그 근막을 따라 퍼지는 괴사성 근막염, 또 항문 주위에 생기는 괴사성 근막염이 포니에르 갱그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